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한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얼마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고와 닮은 점이 많아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약 10년간 현대제철에서 작업 중 사고로 33명이 숨져 안전성 문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당진 종합병원 장례식장.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변을 당한 이모 씨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40분경 외주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인 이 씨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동료 3명과 함께 철광석 가루를 부두에서 저장고로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던 중 교체할 부품을 가지러 갔다가 바로 옆에 작동 중이던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현대제철은 입장문을 통해 당진제철소 사망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외주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당진시에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꾸리고 사고 경위를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33명의 근로자가 각종 안전사고로 숨진 바 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한편 당진 내에서 또 다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한 명이 지게차로 철강 제품을 옮기던 중 파일이 무너지면서 이에 깔려 사망한 것인데요. 사망자 A씨는 입사한 지 1년이 된 20대 남성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9시경 주 NI스틸 당진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29살 A씨로 지게차로 철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3톤가량의 철재 파일이 무너지면서 이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입사 기간이 약 1년 정도 된 정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당일인 19일 오후 4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전면 가동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다음 날 현장을 찾아갔을 때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공장으로 들어오는 자재 납품 등은 1공장으로 옮겨지고 1공장의 가동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천안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각 공장의 법인 명의와 상호가 달라 1공장의 가동까지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산재 사망 사고에 근로자들의 안전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계속해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서산시 구도 선착장 앞바다에서 차량이 추락했습니다. 해경이 구조에 나섰지만 운전자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8시 10분경 충남 서산시 구도 선착장 해상에서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검정색 SUV가 뒤집어진 채 잠겨 있고 운전자 65살 김모 씨는 차량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조대는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한 후 심폐소생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으나 호흡과 의식을 찾지 못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진 후 1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날 사고 운전자 김 씨는 지인에게 차가 물에 빠졌다며 통화 도중 전화가 끊겼고 연락을 받은 지인이 119를 경유해 해양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당진형 주민자치. 각 마을의 주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총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보도에 김미래 기자입니다.
당진시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가 21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출범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총회는 올해 새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 383명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제2기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표창패 수여, 주민총회 관련 영상 상영과 2019년 주민자치 시책 설명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주민총회 관련 영상에는 지난해 주민총회 사업 추진 시 마을 계획단에 참여했던 주민과 학생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출범총회 이후 3월부터 각 지역별로 주민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발굴하는 마을 계획단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치 활동에 돌입합니다. 김홍장 시장은 이 자리에 계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리더라며 시민 중심의 새 시대를 열어간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당진시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위원 선발 당시 1, 2기와 달리 당연직 없이 전원 모두 공개 모집 방식으로 선발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헌혈.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헌혈 참여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혈액 수급에 있어 비상등이 켜진 건데요. 이에 당진의 대표 병원인 당진종합병원이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겨울철 추위를 달래줄 훈훈한 헌혈 현장에 정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당진종합병원. 헌혈버스 2대가 들어섰습니다. 혈액 수급이 부족한 동절기, 혈액이 필요한 병원 현장에서부터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이고자 개원 최초로 헌혈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수술실에 아니면 응급실에서 왔을 때 환자가 실혈로 인해 가지고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사례가 드문드문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 헌혈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터에 당연하게 여기에 참여를 해서 헌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직원들의 그 동의를 구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헌혈이 이뤄지는 과정은 전자문진표를 작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후 맥박과 혈압을 확인하고 체온을 측정한 다음 간이 피 검사를 통해 헤모글로빈 수치를 확인해 헌혈 적합 여부를 정합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어머니가 이제 큰 수술을 받으셨을 때 어려움을 많이 받고 이제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이제 커서 헌혈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헌혈하게 됐습니다. 전우진 당진종합병원장은 헌혈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에 좋고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취지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통상 우리 몸에 피가 만들어지면은 피가 우리 몸을 순환하면서 사용되고 나서 소위 말해서 폐기 처분 공장으로 가게 된 비장으로 주로 가는데 새로운 피가 몸에서 만들어져요. 특히 신진대사가 활발한 우리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자기 건강을 지키는데 운동도 좋고 다이어트도 좋지만은 이런 헌혈로 인해 가지고 자기 그 건강을 지키는 이 첩경이. 당진종합병원은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 매년 헌혈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 정기적인 헌혈을 통해 자신의 건강도 챙기는 건 어떨까요?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지난 1월 3일 부곡공단 침하 문제가 처음으로 민원 접수됐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은 흐르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어기구의원실에서 피해 공장들과 담당자들 간에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가스공사와 산업단지공단, 당진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 정작 부곡공단 침하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한전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미래 기자입니다.
18일 부곡공단에 위치한 한 회의실에서 부곡공단 집안 침하로 인한 피해 공장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어기구 의원실이 부곡공단 침하 문제에 대해 여러 기업 담당자들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월 3일 민원이 접수된 지 40일가량 지난 후 처음으로 모두 모여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시작되기 전부터 잡음이 발생했습니다. 한전이 지역 언론사들의 회의 참석을 문제 삼아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방송 빼시고 우리 의원님 아니 빼고 안 빼고 그렇게 명령적으로 할 게 아니라 무슨 명령적으로 말씀을 참 이상하게 꺼내시네. 방송 빼라면서요. 아니 어떤 아니, 규정에 그 좀 취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규정이 뭐죠? 저희 회사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좀 보여주세요. 취재를 저희가 수많은 취재들하고 수많은 회의를 참석하는데 잠깐만요. 저희가 안 되는 오늘 이유가 올 때 그런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좀 방송 진행. 그러면 촬영에서도 촬영 동의를 저한테 구하십시오. 개인에 대한 촬영 동의를. 한전 측은 정식적으로 촬영 허가서를 제출한 뒤 촬영하라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부곡공단 침하 사건은 한전의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피해 공장들은 여러 사례와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한 공장은 국가에서 인가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개측까지 했다며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cm가량 침하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공장은 작년부터 PVC 파이프가 벌어져 두어 차례 수리했으며 최근에는 유리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침하가 심각하다며 여러 사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침하에 대한 원인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곡공단 주변 피해 공장들은 당장의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인 조사를 이유로 시간은 흐르고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 비대위 안동권 사무총장은 오늘이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내일도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원인을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요구를 들어야 할 원인 제공자는 빠진 회의. 한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회의는 언제 할 수 있을지, 원인은 언제쯤 밝혀질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부곡공단은 하루하루 더 내려앉고 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는 전력구 공사로 인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부곡공단 집안 침하에 따른 건물 균열 등 재난 발생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계속해서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부곡공단 집안 침하에 따른 건물 균열 및 재난 발생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건호 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됐습니다. 이 부시장은 회의에 앞서 부곡공단 집안 침하 문제에 대해 상황이 매우 심각해 중대하고 시급한 안건이라며 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안건은 공사 중지였습니다. 이 부시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며 집안 침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과 이기문 과장은 법적 검토 결과 지하안전법과 도로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모든 부분에서 해당 사항이 없어 현재로서 당진시가 중지시킬 방법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한전 측에 설계도를 요구했지만 한전 측은 보안 유지 등의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시는 2월 8일 한전 측의 설계도면과 시공계획서, 일일 용출 수량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20일 당시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전 측은 어기구 의원의 현장 간담회와 18일 피해 기업과의 회의에서도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니 어떤 규정에 좀 취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규정이 뭐죠? 저희 회사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좀 보여주세요. 취재를 저희가 수많은 취재들하고 수많은 회의를 참석하는데 잠깐만요. 저희가 안 되는 오늘 이유가 올 때 그런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좀
방송 지지 그러면 차장님도 차량 동의를 저한테 구하십시오. 개인에 대한 차량 동의를. 이번 대책회의에서 각 부서 과장들은 더욱 잦은 안전점검과 순찰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시장 또한 빠른 원인 규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전의 협조가 없이는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사는 올해 8월 완료 예정으로 지금부터 6달이면 전력구 공사는 마무리되는데요. 시간만 흐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전의 빠르고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얼마 전 성문산단 내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몇 년 전부터 산업단지 내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미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곳은 성문 국가산업단지 내 한 교차로. 지난 13일 15톤 화물차와 K5 승용차가 충돌하며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그 현장입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4일, 당진경찰서 관계자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관계자, 당진시 성문산단 관리팀 관계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성문산단 내 일어난 교통사고는 30여 건. 산단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7년에 1명, 2018년 2명, 그리고 2019년 2명으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문산단 내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병락 교통관리계장은 국가산단도로는 도로폭이 넓고 직진도로가 많은 데다가 현재 전멸신호로 운영되고 있어 과속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현장을 분석하고 다른 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산단 내 모든 교차로가 지금 황색 경보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색 경보등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다니던 사람들이 속도를 제어하지 않고 교차로에는 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행하지 않고 바로 질주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단 내 도로마다 속도가 다르게 표기돼 있어 통일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문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보시다시피 도로는 굉장히 광활하고 차들은 지금 질주를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공단 내 60km 구간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50km 구간, 40km 구간, 30km 구간 이렇게 통일성이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진경찰서는 당진시 성문산업관리팀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거쳐 성문산단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늘부터 전 산단 내 전 지역의 교차로를 정상 작동 운영하도록 지금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조치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고장나 있는 부분은 당진시 산단 관리팀에서 다 수리를 해서 정상으로 다 돌려놓기로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교통안전시설협의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산단 내 전체적인 신호를 30km 이하로 지금 줄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 나야 되겠지만 경찰서 입장은 속도를 줄여야 사고가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대형 화물차가 지금 내려가는데 신호가 없기 때문에 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질주하는 지금 형국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정상 작동이 필요하다고 지금 느껴져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산단은 대형 화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운전자와 경찰, 당진시 모두 사고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2018년 기준 당진시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731건, 사망자 수는 31명, 부상자 수는 1,199명으로 취약한 교통안전 환경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8년 교통문화지수를 제1방송이 분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 환경의 6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당진시는 인구 30만 미만 시 가운데 72.45점을 받으며 가장 낮은 등급인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용 자동차 영역에서는 D등급, 자전거 및 이륜차 영역 D등급, 보행자 영역 D등급, 교통약자 영역 C등급, 운전자 영역 2등급, 도로 환경 영역 2등급을 받으며 최종 등급 2로 최하위권에 들었습니다. 특히 운전자 영역에서는 57.02점으로 2등급을 받으며 49개 시 가운데 49위에 머물렀습니다.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도로 환경 영역과 운전자 영역입니다. 얼마 전 일어난 성문산단 교통사고가 도로 환경과 운전자의 과속 때문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영역은 과속,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신호위반의 4가지 분야로 점수가 매겨지며 낮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신호위반과 과속은 각각 84.86과 70.87점으로 높은 지수를 기록하며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평가 지표가 되는 도로 환경은 단일로 56.77점, 교차로 80.73점을 받으며 마찬가지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당진시의 교통 환경이 최악의 등급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성문산단 교통사고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인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JRB 뉴스 전예은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